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는 제가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활성화시킨 분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활성화 말고 음소거를 음소거를 푸시면은 제가 시켜도 괜찮다는 뜻을 알아듣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참여의 기회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있으실까요? 이미숙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이거 쉽지가 않아요. 한분 그러면 그냥 해주신 김에 읽어주시죠. 이미숙 선생님 그 지금 PPT 떠져 있는 네. 인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강필이란 북에는 북이 혹은 불안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행해온 강신술의 한 종류이다. 통상 복숭아 가지나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T자형 또는 Y자형의 계필, 곧 붓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개수가 받쳐든다. 신령이 강림하면 계필이 움직여 모래를 얇게 깔아놓은 사반 위에 문자나 기호가 그려지게 된다. 이것을 개수 자신 또는 옆에 대기하고 있는 제3자가 소리내어 읽고 다시 베껴 써서 신의 계시로 삼는다. 필사한 계시는 보통 5원 혹은 7원의 한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신자들은 그것에 해석을 더하여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숙 선생님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시나요? 부계란 게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맞습니다. 신령의 강림을 받아서 이렇게 예전에 쌀이나 모래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손의 움직임으로 그렇죠. 글씨를 쓰는 거죠. 네. 그리고 한시를 써갖고 그 역사를 움직여서 한시를 막 써요. 그럼 역사를 읽어서 저 사람의 운명이 어떻구나 하는 걸 읽어내는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부계라는 것인데 그림이 안 보이는데 혹시 그림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컬러풀하지가 이게 모래가 여기 보이고 나무 짝짝이 보이시죠? 무당이 점치는 거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만한 것으로는 분신사바가 있겠죠. 분신사바 해서 그 여고생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분신사바 들어보셨나요? 이게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설명해 주시죠. 그 신장대 같은 건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에는 오이자보드, 위저보드라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판때기가 움직여요. A부터 A, B, C, D 이렇게 알파벳이 있고 yes, no가 있는데 그 판때기가 움직이거든요. 저절로 잡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두 사람 정도 잡고 있으면 이게 A 갔다가 B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은 뭐니 하면은 B로 갔다가 O로 갔다가 다시 B로 난 밥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귀신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국의 도교에 있는 이제 북의 불안, 북이 이런 것들인데 동학에도 그런 거 있다는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실 거예요. 동학에서 이제 강필이라고 하는데요. 강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에서는 강필이라는 거. 자, 요거 한번 교수님, 근데 그 귀신을 쫓을 때 복숭아 나무로 이렇게 쫓지 않았나요? 저희 쪽에서?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북에는 복숭아 나무까지나 버드나무까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저희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걸 안 하고 붓으로 그냥 썼어요. 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를 이제 소식이 접한 자고신, 우리 그 유명한 소식 시인이죠. 시인이 이제 자고신을 접하는데, 예, 소동파. 우리 아니, 허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중국과 조선의 관계, 중국의 경우 수식이 접한 것입니다. 원통 승년 정월 초하루 나 수식은 처음으로 경사를 떠나 황주로 갔다. 그 신이 또 곽시집에 왔답니다. 내가 가서 보니 총무의 옷을 입혀 부이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손에는 젓가락처럼 생긴 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두 명의 어린 동자가 양쪽에서 구축하니 신이 막대기로 글자를 그렸다. 저는 수양 사람으로 성은 화가이고 이름은 미, 자는 여경입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쓸 줄 알았으면 배우에게 시집가 그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당나라 수공 연간에 수양자사가 제 남편을 해하고 저를 시첩으로 삼았는데 부인의 질투가 심해 마침내 측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비록 죽었지만 감히 상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사자가 이를 보고 저의 억울함을 직관하여 인간 세상에 직분이게 되었습니다. 예, 이어집니다. 이거는 우리 김명희 선생님. 조선, 중국과 조선의 관계. 대저 세상에는 자고신이라 불리는 무리가 매우 많은데 저보다 뛰어난 자는 없습니다. 공이 잠시 시간을 내어 저를 위해 시를 지어 주신다면 춤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시 수십 편을 아주 민첩하게 지었는데 모두 노사가 있었고 간간히 농담도 섞여 있었다. 내가 하씨의 생애를 보니 홍리에게 약탈당하고 무서운 본처에게 해를 입었으니 그 원한이 깊다 하겠다. 그럼에도 끝내 그 자사의 성명을 지적해 말하지 않았으니 예를 갖추었다 할 만하고 개개의 인생을 예지하고도 끝의 남의 사적인 일과 기륭을 말하지 않았으니 지혜롭다 할 만하다. 또 문장을 좋아할 줄 알고 세상에 이름을 알려지지 않음을 수치라 생각하니 현명하다 할 만하다. 이에 대략이나마 그를 위하여 글을 남겨 그 뜻에 보답하고자 한다. 예. 여기 나온 얘기는 어떤 얘기인 것 같습니까? 귀신 얘기로. 예. 그래서 소식이 자고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명의 어린 동자가 막대기로 글자를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여자는 여기는 없지만 이제 글자를 통해서 우리랑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양 사람이고 성은 뭐고 이런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비명이 같지만 되게 글도 잘 짓고 뭐 예의도 있고 지혜롭구나. 그래서 이 글을 남겨서 천하의 이제 소동파가 이 자고에 대해서 이 글을 남겨서 그 뜻에 보답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예요. 비록 글자로만 나타나지만 충분히 물어본 거 대답도 하고 시도 잘 짓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인정할 만큼 소동파가 그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상에 자고신이라 불리는 무리가 매우 많다.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현상 자체를 자고라고 부르고 자고신이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자고 중에서도 특정한 이름도 있는 거고요. 소동파가 그 자고라는 뭐 신을 접했다라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고는 일종의 민간의 풍습이에요. 민간의 풍습으로서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도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도 대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카오 보문 마카오 가지고 그걸 하고 맞습니다. 예. 잘 아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마카오가 그 라스베가스보다 더그 빠친구가 유명한데 그 하는 사람들이 또 그걸 또 한번 점을 분석해가지고 그게 잘 맞는가요? 네? 잘 맞아요? 네, 맞는 사람 맞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민간도교, 민중도교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있고요. 자, 그 뒤에 거를 한번 우리 최창희 선생님. 중국의 경우 병을 치러 온 사람이 미리 마음속에 묻고자 하는 일을 편지에 써서 밀봉하니 김씨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런 다음 문 앞부터 비전을 태우고 기도를 한다. 김씨는 무명문에 살았는데 대청도 없이 바로 방 한 칸이 달랑 있었다. 그 방은 길가에 면에 있었고 매우 협소해서 간신히 무릎을 꿇고 있을 수 있는 정도였다. 아내는 9위의 신을 모셔 놓았는데 위패에는 시어옥 서진인, 해을진인, 남아진인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먼저 편지를 태운 후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갈아 끝에 묻힌 다음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쳐 놓는다. 점을 치러 온 사람이 다시 백지를 둘둘 말아 건네니 복히 40분이 되어 보였다. 김씨는 그것을 벼루 옆에 두고 나왔다. 예, 그래서 점치러 온 사람들이 목구전을 편지에 써요. 일단 쓰고 그거를 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모르죠. 내가 쓰고 태웠으니까. 태우고 다시 새 종이를 그 신이 있는 곳에다 펼쳐놓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방을. 그 뒤를 볼게요. 예, 지금 어느 선생님 읽으셔야 되나? 최창희 선생님인데? 아, 김명수 선생님. 예. 비록 휘장이 쳐져 있긴 했지만 별다른 장식이 없어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김씨는 손님과 함께 밖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페이지 넘겨주셔야 되는데. 아, 맞다. 예. 잠시 후 붓을 놓은 소리가 들리자 같이 안으로 들어갔다. 종이 위에 몇 개의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다만 무슨 신이라 불리는 진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다시 한 10경쯤이 지나 붓 놓는 소리가 들렸는데 종이를 가져와 보니 위에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먹물은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였고 처음에 적어온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은 게 없었다. 단 매번 3가지 일 이상을 물을 수도 없고 돈은 350문을 넘지 않았는데 정말 귀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예, 그 종이를 펼쳐다가 잠깐 기다리니까 이제 붓 소리가 나더니 이제 붓이 노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물어본 거 원래 편지에 쓴 거 있었잖아요. 그 물어본 게 질문이 다 답이 돼 있었고 아주 빼곡하게 돼 있었고 먹물은 또 마르지도 않은 상태고 아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정말 귀한 일이구나. 돈은 350문 넘잖아요. 아 돈을 많이 안 받는다는 얘기죠. 예. 우리 식으로 하면 한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몇만 원 이상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도 보면 신기한 일인데 한국에도 조선에도 있어요. 자, 네. 조선에 있는데 이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지금 어느 선생님이 읽으셔야 되나? 허유 선생님. 예. 조선의 물길 홍콩을 상징하는 기성의 지혜에 내려 조선의 물길 1922년 이모 윤 3월 16일 경북 양주목 혼구 역촌에 사는 바람 김기서의 집에서 낮에 후련한 신이 내려와 스스로를 홍노장인 정득이라 칭했다. 나는 고령말의 청노장입니다. 누차 뛰어난 꿈을 세웠으나 왕사가 살기 위하여 나라의 인민이 어지러워졌다. 머리 깎고 이강하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장례를 그대의 집뒤에 치렀다. 지금에 이르러 묘도에 어지러움이 묻혀져 더러움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에 갑자기 그대에게 내려 하소연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단을 설치하고 설하고 제사를 지내서 내 영을 편안하게 하면 형에게는 마땅히 또한 보답이 있을 것이다. 내 형은 호흡은 정몽주이다. 세상에는 모르는 자가 없다. 나는 호령만 자취를 감추었기에 사람들이 모른다.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예, 이어지는 말인데요. 이거 이민숙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귀신과 더불어 시를 지으며 이야기하고 비판하노라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여 끊이지 않았다. 고려 말 있었던 일을 많이 말하면서 비분 관계를 그치지 못했다. 시는 행운유수와 같아서 대적할 수 없었다. 시험 삼아 옛사람의 시집을 골라 일구를 읽고 대구를 정하면 바로 소리내어 불러주었다. 설령 본구와는 닮지 않았더라도 대꾸는 정밀하고 우아하였다. 주인의 시가 격을 이루면 분석해가며 그것을 고쳤다. 혹 연달아 앉아 서로 바라보며 읊기도 하고 혹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들보 사이에서 시를 지어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글자의 서체는 대전체와 닮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 귀매를 의심한 손님이 있어 시험 삼아 통 속에 이른바 100년 초에 월출 1000개 한 예. 월출 청계한. 구를 읊었다. 예. 좋습니다. 응하여 우청 수자비라고 읽었다. 원래 백년초 글은 그 당시 이제 좀 유행하는 시집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대꾸를 이제 월출 청계한 하면은 대꾸로 상고, 직어도 이렇게 대꾸가 돼 있죠, 백년초에는. 근데 얘는 지가 지은 거예요, 정득양이 스스로 지어서. 우천 수자비. 뭐 나름 월출 청계한, 달이 뜨니 하늘에 눈이 뜨이는구나. 입구에 비가 내려서 물이 불어나는구나. 저절로 불어나는구나. 이렇게 답을 했는데 뭐 나름 시가 되는 것 같죠. 또 이 정득양이라는 일종의 귀신이 자기 형이 정몽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겠죠. 여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득양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고, 이 당시 사람들도 정득양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사람 없다.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이제 시를 너무 잘 짓죠. 고려 말에 일부 말을 잘하고 행운유서 같이 시를 잘 짓고, 그래서 옛날 시집에 있는 글을 대꾸를 청하면은 그 시집에 있는 그 대꾸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지어서 우아하게 짓고, 주인이 이제 격을 잃은 시를, 좀 격이 떨어지는 시를 지으면 아 요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또 시도 막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랑 특히 이 강필이 두 개가 관련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시로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이제 시가 좀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여러모로 해석의 가능성도 넓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하여튼 시를 잘 짓는 그런 정득양 귀신이고요. 이 귀신이 나중에 좀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달라 그래서 난리가 나고 우리 잘 아는 다산 정약용도 연루될 뻔했어요. 예. 하여튼 관련된 사람들 유배 같고요. 자, 그래서 오주연문장전상고, 우리 잘 아시는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상고에도 나와요. 예. 제가 읽을 시간이 없어서 넘길게요. 역시 나오는데 나와요. 예. 이것도 넘어갑시다. 여기만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주야를 막론하고 그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주야를 막론하고 모두 강필이 내린다. 이게 지금 조선에서 심심해갖고 주문해오면서 강필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하여 한 사람은 축사, 그 귀신 부르는 일종의 주문이죠. 축사를 읽고 한 사람은 붓을 잡고 앞에 종이를 둔다. 옆에 벼르를 두고 묵을 간다. 축사를 여러 번 읽는다. 그 귀신 부르는 주문을 여러 번 읽어요. 그러면 손이 떨려와요. 붓을 잡은 자의 손이 떨린다. 여기 중요한데 붓이 저절로 움직여 종이로 나아가 묵을 적신다. 쓴 글자가 마치 초서와도 같고 그림과도 같아 글을 읽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글이 제멋대로 돼 있어서 이게 글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손이 막 가는 대로 쓴 것 같아요. 축을 읽는 자가 묻는다. 지금 불려온, 지금 여기 온 선생의 성과 이름과 자와 호, 그리고 어느 대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이제 써주는 사람, 귀신도 있고, 아니면 가짜로 아까 정득양 같이 가탁하는 귀신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글이 알아보기 어려운데, 잠시 뒤 해설을 짓기 시작하면 알아볼 수 있다. 해설은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서체, 해서체죠. 알아보기 제일 쉬운.
초서 말고 꼭 그를 짓기를 청하면 그 장단구를 짓기도 하고 율시절구를 이루기도 한다. 왕왕 기이하고 놀라워 사람을 놀라게 하는 구가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 이제 귀시라고 했어요. 귀신 짓는 시라고 해서 굉장히 시가 뛰어난데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음습한 분위기를 주는 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귀시라고 하고 귀시를 짓는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예. 한양대 정민 교수님이 귀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림을 청하면 이상하게 도말돼서 그림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에도 조선에도 이런 많이는 안 했겠지만 이런 강필이 있었다는 거, 부계가 있었다는 거. 도말이란 거는 뿌려갖고 이렇게 퍼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림이 제대로 되려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동학으로 왔습니다. 자, 도원기서인데요. 다시 예, 우리 금명경 선생님. 군 최재우의 강필, 공학 강필의 시작과 경전의 승리, 죽장 망해로 마을마다 찾아들고 골짜기마다 풍벽되이 즐기다가 근저감에 이르니 때는 12월이었다. 한 해가 이미 저물었고 절에 종을 때맞춰 울리니 우리들이 모두 모여 새벽 불공을 드렸는데 모두 법경에 바람이 있었다. 송부영신의 담회를 금하기 어려워 밤이 깊은 때 쓸쓸히 비치는 등불 아래 홀로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며 모든 얻은 것들을 다 함께 생각하고 처자에 대한 그리움을 매번 생각하였다. 억지로 도수사를 짓고 또 동학농 번화가를 지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1861년 끝나고 새해가 오려고 하는 송구영신의 때에 수은 선생님이 새벽 불공하면서 언급하면서 송구영신의 감회를 느끼는 부분이죠. 여기 논학문도 짓고 도수사도 짓고 권학가도 지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강작 억지로 억지로 도수사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강은 알다시피 여러분 한 분에 이제 억지로라는 뜻이 있어요. 뭐 세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럼 요 억지로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그럼 뭐가 억지로라는 얘기인지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억지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청교 종역사라는 자료에 나온 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숙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동학 강필의 시작과 경전의 성립, 같은 해 1861년 11월에 마침내 최중희와 함께 호남 남원을 향해 떠났고 서공서의 집에서 10여일 쉬었다 거처를 옮겨 은저감에 이르렀다. 이때 첩첩이 둘러싸인 깊은 곳에 대중이 모두 모였다. 감로의 법문을 열어 현묘한 교지를 설명하여 알렸고 금강의 보좌의 근거에 참된 뜻을 펼쳤다. 석가 세존이 한 쌍의 살화수에서 돌아가신 몸을 다시 완연히 드러내셨으니 주 수은가 자신도 모르게 기뻐하였다. 한 유사에서 머물며 깊은 밤 베개에 의지하니 모든 연이 갑자기 끊어지고 모든 소리가 다 안정되어 신령스러웠다. 감흥이 있는 듯 하다가 마침내 부계하여 도수사와 논학문을 지어 영탄의 뜻을 기탁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쌍수란 표현이 나오죠. 석가세존이 한 쌍의 사라수에서 돌아가신 몸을 다시 완전히 드러냈다 란 말이 나오는데 쌍수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라쌍수 석가모니 열반할 때 있었던 그 나무를 말해요. 사라쌍수에서 열반을 들었는데 그 몸을 다시 드러냈다는 것은 다시 이 세상에 몸을 나타냈다는 표현이죠. 석가모니 돌아가시진 않겠지만 하여튼 몸을 다시 드러냈다는 얘기인데 이 법문이 뭐 감명 깊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묘련사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요거는 우리 최창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련사의 경우와
비교. 모련사의 법령 모두가 삼각산의 감노함에서 정진회를 설하여서 보살 성호에 변명하여 풍서로운 감흥을 기약하였더니 와서 감흥하여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어 도패 자리에 완전히 임하셨다. 예, 허유 선생님. 관세음 보살 그 다음에 보시면. 한 풍선을 여러 보살이 예전 살리고 연문의 정진하니 후대인 관세음 보살이 감하여 붓끝을 내시어 법을 설해 책을 이름하여 제중감로가 되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상황을 그때로부터 한 10년 뒤쯤 성립한 묘련사라는 불교 결사, 신앙 결사랑 연결을 시켜보면 여기 무언기서에 나온 것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묘련사라 하는 것은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한 연불결사를 말합니다. 1872년부터 1875년에 걸쳐서 관세음보살, 관음의 묘흥을 통한 설법을 기록을 해요. 이 기록이 이 긴 관세음보살 묘흥시연 제중감로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강피를 불한 얘기했지만 관세음을 부계를 통해 관세음 메시지를 내리는 것을 붓으로 받아 적은 것을 통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불교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고 고교의 유명한 신선 있죠. 여순양. 여순양이 강필로 설을 또 써놔요. 여순양이 메시지를 내려서 그 관세음보살 묘흥시연 제중감로에다 설을 쓰는 거예요. 도교와도 불교가 이제 결합된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연기문에 여순양은 여동빈, 그 여동빈이라고 유명한 신선이 있는데요. 이 도교 세계에서 그런 신선이 직접 이제 글도 써주고 있고요. 관세음 보살 묘시 현대 감중 예, 지금도 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언제 쓰여진 건가요? 1872년부터 1875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책을 받아올 때 쓴 책입니다. 여동빈이 그 책에다가 서문을 써줬습니다. 섰다고 강필로. 여동비는 신인가요? 여동빈은 또 유명한 문인이기도 해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고요. 실제로 이 벽에 결사에 참여했던 사람. 그건 아니고요. 예. 아까도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이 일종의 훈령으로서 그 강필을 그 사람이 내려갖고 거기다 메시지로 참여를 한 거죠. 썼다고? 예, 썼다고 믿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서가 붙어 있어요. 여순양이 썼다.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불교하고 도교가 이렇게 결합된 모습을 관세음보살도 직접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이제 신도들이 강필을 받아서. 그래서 그 연기문에 뭐라고 아까 나왔냐면 보살 성호에 전념하여 상서로운 감흥을 기약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관세음보살이 와서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법회 자리에 엄연히 임하셨다. 엄연히 임하셨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살이 직접 나타났다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시청규 종역사에서 석가세존이 한 쌍의 사라수에서 열반하신 그 사라수에서 돌아가신 몸을 다시 완연히 드러내셨다는 말이랑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거의 같은 구조죠. 그런 실제적인 현장감, 여기 와 있다. 실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은정아 묵고 있는 그 절에서 이런 제중감로와 같은 강필 같은 현상이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능화가 하는 말도 이제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최재우 수은 선생님도 이제 마침내 강작 도수사 억지로 도수사를 썼다라고 도엄기서엔 돼 있고 시청규 종역사에서는 불안에서 강필에서 도수사를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 억지로라는 거는 강필을 해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건 어떤 신격이 쓴 건 아니고 최재우의 마음을 담은 그런 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필은 완전 신격이 원격으로 조정해서 억지로 쓰게 하는 그런 강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영적인 감흥을 받아서 자기의 영탄의 뜻을, 송구영신의 뜻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강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강필이 아까는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강필이지만 이제부터는 분명한 강필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누가 읽어주시는지? 예. 예, 우리 최성희 선생님. 이 불씨 공부와 파멸시 이 반드시 붙을 예정이다. 정상과 함께 계속 머물며 같이 즐기고 괴로움을 알게 여겼다. 또 아이들과 함께 글씨 쓰기를 익히기 시작하여 날마다 가르친다. 선생이 장기간 꿈을 준비하여 밤새워 썼지만 한 글자도 이루지 못하고 종이만 3번 소비했을 뿐이었다. 선생이 천주에서 호하여 말하였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제가 반드시 그를 하겠습니다. 잠시 쉰 뒤 다시 썼으나 역시 그리 어지러웠다. 선생이 말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제가 반드시 그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글을 쓴 것이 무수하였으나 끝끝내 글자를 이루지 못했다. 황제가 말했다. 너는 잠시 글쓰기를 멈추라. 뒤에 반드시 붓을 내리겠다. 그 뒤에 아이들과 함께 글쓰기도 하고 꼭 붓으로 하기도 하여 날마다 공부로 삼았는데 선생님과 천주가 서로 비결의 구절을 대답하였으니 홍송백백의 편이 그 뒤에 나온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들 좀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이게 사실 강필 상황이 아니면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지금 한 글자도 수훈 선생님이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밤새 썼는데 그래서 이제 천주한테 보여서 얘기를 하죠. 무엇을 하시든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강필을 못 받아서 글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글이 안 이루어졌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뒤에 얘기를 하죠. 너 지금은 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강필해 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쉬어라. 나중에 선생과 천주가 서로 비결의 구절을 화답하였으니 지금 동경대전에도 있죠. 성송백백이라고 해서 좀 되게 알기 어려운 그 대꾸하는 글이 나오잖아요. 동경대전에. 그 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수훈 선생님 쓰고 거기에 화답해서 하늘님이 쓰고 강필로 수훈 선생님 쓰고 강필로 잘 쓰고 백구를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수훈 선생님 강필에는 좀 약한 사람이에요. 강필을 잘 못 받아요. 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아까 오두영문 장전상고에 보면 어린애가 잘 된다 그래요. 어린애가 영이 맑아서 강필을 너무 잘하고 금방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도 좀 나오니까. 그래서 도통을 이제 또 전수를 해 하시잖아요. 수훈 선생님이 이제 해월 선생님한테 도통을 전수하셔야 되는데 1863년 8월 13일 최시영이 왔죠. 최시영 선생님이 손하고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하시잖아요. 이게 조화의 큰 체험이고 그런 얘기 하시고 15일 날 새벽에 최재호가 최시영한테 붓을 잡도록 하죠. 그래서 수우명, 명을 받든다 이 두 글자를 천주한테 보하도록 하고 결을 받도록 하죠. 최시영한테 이제 강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시영이 다음과 같은 그 강필, 강결을 받게 되는데요. 용담수르 사연, 용담의 물이 흘러 사의 근원이 되고 거막인제 1편씩, 거막에 사람이 있어 1편단심이라. 그래서 청과의 소통을 통해서 강필을 할 수 있어야만 어느 정도 소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최시영이 영적인 능력을 시험한 것이고요. 이런 시험은 사실 전에도 있었어요. 1862년 최재호가 박대여의 집에 응거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오직 마음이 통해서 찾아온 사람이 최시영이잖아요. 해월 선생님만 찾아왔었고 나머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영적인 능력을 수훈이 자연스럽게 시험한 것이고요.
또 최재호가 결국 강필을 통해서 해월 최시영에게 도통을 전수하고 2대 교조가 되도록 했는데 이는 최재호의 뜻이기도 하겠지만 강필이라는 게 하늘이 내리는 거잖아요. 곧 하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모국대도를 하늘이 이제 강화, 아까 강화를 제가 설명을 했나요? 하늘이 내리는 말씀 강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시영이 이제 동통을 이은 거는 강필로. 최재호가 강화로 돌을 모국대도를 받았다면 해월 최시영은 강필로 이제 그 동통을 이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개해년 1893년 이게 맞나요? 예, 1864 63년. 4년이 되면서 이게 뭐좀 참. 1893년은 좀 그렇죠. 93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1893. 그래서 참았어요. 1863. 63년. 강화가 나오니까 강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짝을 지어서 예. 네, 그래서 최재호 쌤은 사실은 강화에 예. 강하고 최시영 쌤이 강필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교시 유학 시간에 열심히 설명한 게 사실 그 얘기였습니다. 강화는 하늘이 내린 말씀을 강화라고 하는데요. 말을 듣는 거를 예, 맞습니다. 예. 듣는 외유 데 심령 내유 강화. 기아. 네, 예. 강화지교. 예. 그래서 그 강화가 제가 1교시 때 유교 말하지 않는 선에서 말하는 선으로 전환됐다는 게 그 얘기고요. 2교시 지금 도교에서는 쓰는 선으로 그 쓰는 하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용담 수료 이거 쓴 거는 누가 쓴 거라는? 최시영 실패형이 끝나고 상태로 받은 거죠. 그거는 근데 최재호 앞에서 썼다라는. 예, 시켰으니까 야 써봐라 상태 받아서. 일 받은 대로 써봐라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최시영은 그대로 최시영으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는 수은의 근데 강필을 여기도 전에 그 다음날 새벽 대신들에게 수명 두 글자를 쓰도록 했는데 수명 두 글자 쓰라고 했더니 이 시를 썼다라는 뜻이에요. 수명 두 글자는 그거는 강필은 아니고요. 수명 두 글자를 하고 그 다음에 강필을 받아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수능만 하는 것도 아니고 최시영도 이제 열심히 강필을 드디어 시작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이 시가 있잖아요. 그 최재호가 1864년 순도하신 이후로 관에서 이제 최시영을 쫓기잖아요. 그래서 이대교주로서 공학의 재건을 위해서 공군 선수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했는데요. 한편으로 1871년 이필제 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영의 교수 신원운동으로 인해서 더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수백 명이 내려지고 아주 힘든 시기를 세월이 보내고 있었는데요. 또 교단의 새로운 종교적인 모색을 하기 위해서 1873년 10월에 최시영은 강수, 유인산, 전성문, 김혜성하고 같이 갈래사의 적조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적조함에 이제 그 유명한 철수자, 유지선 철수자랑 같이 49일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잡아서 수련을 통해 돌파구를 열어보자 이런 것인데 그때 이제 49일 기도하면서 강서를 받았어요. 또. 이게 그 시입니다. 태백산 공부 49일, 태백산공 49, 수화 08 각주정, 천이공상, 대화천, 금일, 탕마, 오현 등 정멸, 궁전, 탈세질 이런 강필을 또 받았어요. 아까 또 얘기했지만 부계불안 그런 거 다 시로 주로 이루어진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좀 대표적이네요. 예. 아까 세월조생도 그것도 시였고.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은 수련으로 인해 상스러운 일이 앞으로 있을 거고 청정한 마음을 우리가 지니게 되었다. 험난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강씨가 한편으로 이런 희망의 돌파구를 보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필로 받은 글인데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한편으로 이제 주문도 강필로 바꾸게 되는데 이거는 좀 재밌으니까 한번 그래도 봅시다. 시간 없습니다. 그 이미수 선생님을 주문의 개작과 강필의 역량.
이때 손병이 손천민이 신사를 모시고 있더니 신사가 우연히 글씨가 쓰고 싶으며 방 안에 기이한 향취가 진동한지라 신사가 붓을 들매 용사 비등하게 써지는지라 그 글에 하야스되 서전에 가로되 하늘이 아랫백성을 내심에 임금도 짓고 스승도 지으니 오직 가로되 그 상제를 돕게 함이라 하였으니 임금은 교화와 예악으로서 만 백성을 교화하고 법령과 형벌로서 만 백성을 다스리고 효제의 충신으로서 후회 나는 사람을 가르치고 인의 예지로서 후회 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모두 상제를 돕는 것이니 슬프다 우리 도인들은 공경이 이 글을 받으라 하고 파경에서 말하되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때로 보전한다 하였으니 이는 하늘을 공경하며 추성이 가로되 함이 없어도 되는 것은 하늘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늘을 믿음이라. 마음을 밝게 하고 몸을 밝게 하여 하늘에게 죄를 얻지 말며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윗자리에 죄를 얻지 말라. 두 글자 천주로 지목받으며 서양 사람이 먼저 행함에 어찌할꼬 큰 운수가 장차 통태하며 새로운 명을 받들어 열리는 도다. 슬프다 우리 주인은 공경하여 받고 공경하여 받으라 하였더라. 예,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월 신사님이 우연히 글씨가 쓰고 싶으셨대요. 그게 사실 근데 우연히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절로 써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해월 신사님은 한문을 모르세요. 한문을 글을 못 쓰시고 읽지도 못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용사비등하게 막 용이 날아가듯이 한문이 써지는 거예요. 한문을 모르는데. 그래서 요 내용이 있어요. 서전의 가로대부터 이제 강필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서전 얘기 나오죠. 그리고 파경 얘기 나오죠. 그리고 추성 얘기 나오죠. 근데 그 강설을 받고 나서 최시영이 보인 반응이 옆에 이제 손병희하고 손천민 선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야, 파경이 무슨 글이냐? 추성은 누구냐? 이 글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파경은 우리 옛날 유교하는 분들은 다 알다시피 파경은 이제 시경을 말하고 추성은 맹자를 말하고 이게 상식의 영역이거든요. 유교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최시영한테는 전혀 최시영 한 번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지 물어봐야 돼요. 자기가 쓴 글인데도. 그러니까 이것만큼 강필이 어떤 것이다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어 사실. 자기도 모르게 쓰는 글이에요. 그 내용도 돼 있고 옆에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죠. 아 이거는 누구고요. 본인이 썼는데도 본인이 몰라요. 네. 그렇기도 하고, 요 밑에 세 번째 두 글자로 지목받으며, 이 두 글자는 이제 일부러 가린 건데, 천주 글자를 말하는 거죠. 그 천주란 말이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주문에 있기 때문에, 이거 서학하는 애들 아니냐 하고 관에서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주란 말을 바꾸게 돼요. 주문에서. 그 주문을 공사상제 일편심 조화정 만사지 이렇게 주문을 고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떻게 고쳤느냐? 여기 강필에서 고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필로 주문도 고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잘 아시죠? 예. 대신사가 손천민한테 강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함흥훈도 전발은 술시문도 전발은 그래서 최시영이 그 의암 손병희하고 구암 김영공하고 송암 손천민한테 앞에다 두고 이런 3인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강필은 손천민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사람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서 이 강필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손병희, 김영국, 손천민이 세 사람이 그래서 마음을 합해야 된다고 하지만 종통계승에 대해서 굳건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일단 얘기하고 싶고요. 또 이 갈등이 손병희 때에 와서 분명하게 이제 표출이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모두 끝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선생님. 김명희 선생님. 보통의 전술을 혁신하기 위한
예. 내가 공통을 받으면 여러분이 모두 아는 바이나 신사의 정령은 유명히 일치하리니 흑연히 신사의 장서를 받아 공통을 정함이 가하다 하시고 이용구의 생질 6살 아이를 가리키시며 말하기를 이 아이는 수년하여 천신과 같으니 이 아이로 하여금 붓을 잡게 하고 강서를 받게 했다.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1900년이에요. 지금 1900년 5월에 손병희가 최시영 공묘를 이장하고 있을 때 손병흠, 손천민, 박인호, 이종훈, 홍병기, 김원배, 이용구 등이 참석을 했는데 김영국이 안 왔어요. 속이 좀 상한 거죠. 예. 그래서 손병희가 김영국을 불러서 최재호와 최시영 두 분 신사에 신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명이 증언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그럼 종통을 정해보자. 너 삐졌으면은 우리 한번 제대로 강필 받아갖고 종통을 정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병희가 7월 20일 종통 설법식을 행했을 때 김영국을 비롯한 10사람 앞에서 내가 우리 해월 선생님한테 손병희가 최시영으로부터 종통을 받았다. 라는 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 두고 증명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택한 방식이 바로 강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내가 종통을 받으면 나는 손병이에요. 손병희 의암 선생님이 종통을 받은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으나 신사 최시영의 정령은 유명히 일치하리니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최시영 선생님은 똑같을 테니까 확실하게 최시영 선생님의 강필을 받아서 최시영의 홀령으로부터 강필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왜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뜻은 똑같을 테니까. 정령은 유명히 일치한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신사 강서를 받아서 종통을 정해보자. 너네 갈등이 국왕 김영국 그런 식으로 갈등 일으킬 거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구 조카 6살짜리한테 이 아이는 수년하니까 이 아이가 강필하면 잘할 거다 하고 애한테 시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근데 김영국은 그냥 하지 말자. 너 인정한다. 손병희 선생님이 종통을 받으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손병희 선생님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야 그렇겠지만 이 모인 사람들 외의 사람들이 불신을 하게 되면 교단 발전에 장애가 생기니까 반드시 강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김낙철을 비롯한 모두가 김영국처럼 말을 해서 결국 강필은 받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보통 하늘의 뜻을 받기 위해 행해졌던 강필이 이런 개인의 홀령, 꼭 하늘님뿐만 아니라 최시영이라는 그런 분한테도 강필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하늘만 아니라 특정 개인까지도 강필을 받으려고 했다. 공학에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강필을 통해서 동학에 좀 많은 불분명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분명하게 와 닿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했으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예.